자, 이제 왕阳明 철학의 이제 마지막으로서, 앞에서도 누차 이야기한 바 있는, 왕阳明 철학의 결정체인 사구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왕수인 철학이 그의 삶과 함께 발전해 온 과정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행한 천천정도로 마무리된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고, 왕阳明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까지도 내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미 사구교에 대한 이미 예고를 했죠. 그때 이미 사구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문장, 그 명제들을 이미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천천정도는 곧 사구교로 요약되는 그의 철학사성의 최종적이고 농축적인 결정체다. 사구교는 바로 다음 같은 네 명제로 구성된. 자, 이 내용은 이미 왕阳明의 삶 하면서 이미 이야기한 바죠. 자, 무선 무학 신비체, 유선 유학 의지동, 지선 지학 시양지, 위성 그학 시경물. 이건 이제 구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 중국어로서의 어떤 백화체,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시 하는 것은 그 문어체에서는 시는 this, 이것 하는 지사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고체, 글말인 문어체 말고 글말인 문어체에서는 이것의 의미인데, 입말인 고체, 중국어로서 중국식으로 다른 표현 고체는 백화체라고 합니다. 고체, 백화체. 그래서 현대 중국어입니다. 백화문. 중국 그걸 백화문이라고 하죠. 백화체, 이제 고체에 있어서는 이 시는 영의 비동사의입니다. 영의 비동사 이다 합니다. 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무슨무학 여기도 이다 하기서 무슨무학은 신비체다. 유선유학은 의지동이다. 지선지학은 양지다. 위성과학은 경물이다 하는 것인데, 위에는 이제 비동사가 여기 이제 없다. 옛날에는 말하자면 문어체에서는 비동사를 옛날에 이제 문어체에서는 이제 생략했다. 백화체가 많이 이제 서인 그런 이제 시대에도 직접 어떤 사람이 말로 표현할 때는 말을 할 때는 회화체, 고체. 회화체에서는 이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일상생활에 이제 쓴다 이거죠. 그런데 글로 표현할 때는 이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의 학자들이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제는 회화체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제 기술한 것. 그 어록들에는 이제 이 시가 그대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단 성리학자들의 어떤 저술에서 성리학자의 저술에서도 그 저자가 직접 직접 서술한 그런 저서는 문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비동사 실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제자들 앞에서 강의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한 그런 것, 그런 것을 제자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 그것은 이제 말하는 그대로 이제는 적어가지고 이 시가 그대로 비동사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밑에 이 두 문장은 백과사로 이제 시가 그대로 있는데 위에는 이제 그 시가 생략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다른 표현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것은 이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7자의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생략한 것이고 단순히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데에서는 그런 글 속에서는 이 사후교가 무슨 무학 시 신비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유학 시 의도 뭐 글자 수 상관없이 그 여덟자가 뭐 되거나 말거나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무슨 무학 시 신비체, 유순유학 시 의도, 지선지학 시 양지, 위성각 시 경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는데 그냥 7자씩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모양새를 이렇게 딱 이제 갖추어서 좀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7자씩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밑에는 어차피 처음부터 시자를 이어도 밑에 두 명제는 시자를 이어도 7자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위에는 이제 시자를 생략했다 이겁니다. 마지막 어떤 중국의 그 시 한시 쪽 그게 뭐냐면 온시, 칠은시가 많다 했으니까 그래서 온시 그런 경우도 있고 칠은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딱 보면 이제 칠은시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선 선이 없다. 무악 악이 없다. 선이 없고 악이 없는 것은 신비체, 심의 체이다. 유선유학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의지동이다. 의의동이다. 지선지학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 그것은 양지이다. 위선그악 선을 행하고 하다 밑자죠. 두 선을 두하고 선을 행하고 그 악을 제거한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경물이다 하는 것이 되니까.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구교 네 명제의 의미는 지금껏 말한 그의 철학사상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명제 무슨 무학 시 신비체. 자, 여기서 시자를 넣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용만 설명하는 측면이 내용을 설명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무슨 무학 신비체라고 시자를 넣었습니다. 선이 없고 악이 없는 것이 심의 체이다. 심의 체이다. 우리말로 그냥 이다.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제1명제인 무슨 무학시 심의체는 선언적 도덕주체를 말한다. 실존적 선학의 잣대로는 무슨 무학이지만 본질적 의미로는 그 지선이다. 그러니까 그 실존적 선학의 잣대로는 이 심의체가 이제 심체, 지자를 생략하면 그 심체가 되는데 심체는 어떤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 심의체가 실존적 선학의 잣대로는 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어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실존적 선학은 그 현상 세계, 현실 세계의 그 상대적 선학이다. 상대적 선학의 측면에서는 그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무슨 무학이지만 그 본질적 의미로는 그것은 그 절대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선으로서의 지선이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선이다. 그러니까 실존적 선학의 잣대로는 무슨 무학이지만 본질적 의미로는 이제 지선이다. 그런데 이 지선을 표현할 경우에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야기죠.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 본능이다. 이 지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 본능이다 이야기죠. 이것은 노을적 선언 내지는 초음의 경지이며 경험을 초월하는 초음의 경지이며 선악의 피안이다. 선과 악의 그런 어떤 구분을 넘어선 피안.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 피안. 이쪽은 차안이고 저쪽은 피안이다. 피안. 차안, 이 언덕, 피안, 저 언덕. 그러니까 이 차안은 말하자면 어떤 실존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 피안은 저 초월의 세계, 말하자면 어떤 초음이고 선음의 세계다. 하는 이야기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 실존의 선악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 실존의 선악으로서 도덕 주체가 선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 세계이며 도덕 주체의 실존이 전개되는 의에서 출발한다. 의에서 출발. 의. 그러니까 이해하겠죠? 도덕적 동기. 도덕적 동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악, 상대적 선악, 실존적 선악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시작된다.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명제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봅시다. 왕수인은 이 심지체, 사후교의 심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진짜 생략하면 그냥 심체라고도, 진짜 생략해서 심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심체, 심지체, 심체, 심지체, 심체, 심지체. 이 심지체로서의 성을 무슨무학이라고 했다. 왕수인은 맹자의 사성을 개성한 했는데 성이 왜 무슨무학인가? 맹자는 성서설이죠. 성은 선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이 왜 무슨무학인가? 그 맹자가 논쟁한 고자가 바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렇다면 맹자가 논쟁한 고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 왕수인이 도덕주체인 심지체를 무선무학이라 하면 인성이 무선무학이라 하는 것이 되므로 고자의 주장과 같아진다. 그런데 여기에 왕수인 철학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왕수인은 이미 심체인 성을 지성이라 했으니 그의 논점은 심체가 선악가치와 근원적으로 무관하다기보다는 실존적 경험적 선악가치로 말할 수 없는 초월적 경지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점을 무슨무학이라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지체 그 성, 그것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존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경험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무슨무학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하면 성은 이제 지선이죠. 직한 선이다. 절대선이다. 라는 칸트의 최고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어떤 이것은 특히 경지를 말합니다. 이 동양철학은 이제 서양철학과 비교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동양철학의 특징은 어떤 경지를 추구합니다.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양도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동양이 그 측면에서 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수양을 강조하고 그 수양의 어떤 그 목적은 나중에 최고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승인의 경지에 오르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의 경지에 오르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왕수인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초월적 경지, 즉 그것은 성인의 경지. 그 성인의 경지는 마치면 실존적 경험적 선악 가치로 본다 그러면 무슨무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성인은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지선이지만 그 무슨무학의 어떤 그런 경지 속에 실존적 기준으로는 무슨무학의 경지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존적 기준으로 봐서 경험적 기준으로 봐서 무슨무학의 그런 어떤 차원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성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무학이 심의 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슨무학의 그 상태가 실존적인 상으로 전개되면 제2명제에서 말하는 유순유학 의지동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유순유학 의지동 그 이야기했죠. 도기 동기 의가 발동됨으로 해서 선과학이 생긴다. 그 실존적 선과학이 생긴다 이야기니까. 경험적 선과학이 생긴다 이야기죠. 상대적 선과학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순유학 의지동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 의동이다.
의동이다. 그래 의가 이제 생기다. 의가 독주 동기가 생기가지고 선한 동기가 생기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동기가 생기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한 동기에서는 선한 행위, 악한 동기에서는 악한 행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의가 발동함으로 인해서이다. 의가 발동하는 순간부터 선과 악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앞에 이미 설명한 대로 성의, 뜻을 성실하게 해라 하는 그 도덕적 동기를 성실하게 하는 거죠. 도덕 동기를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도덕 동기를 선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된다. 그 선하게 해서 실존적, 경험적 이 세계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해라 하는 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도덕가치의 근원적 도덕주체인 심체가 무슨 뭐의 경지임은 도덕주체의 근원적 본질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도덕주체는 실존적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도덕주체가 실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도덕주체의 경험적 작용에 있다. 그것이 곧 의다. 그리고 이 의가 발동하는 단계에서 실존적 선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말하는 것이 곧 유선유학 이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도덕주체가 실존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실존 삶을 살 때 이제 의가 발동해서 선도 생기고 악도 생긴다 하는 이야기죠. 선도 생기고 악도 생기는 것. 그 유선유학이 이동.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 의 발동이다. 의 움직임이다. 라고 해서 유선유학 이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현실의 악은 역시 선과 덕으로서 도덕주체의 실존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 시작이 의다. 의는 선언적 심체의 경험적 활동이며 그 시작의 측면으로서는 행위의 동기이다. 왕수인은 의를 심체의 발동으로 봤다. 즉 심체의 경험적 실존에서의 측면은 심체의 경험적 실존에서 측면은 결국 의로 말해서 발동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활동 양상까지도 의로 포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 활동을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심은 그 본체의 심으로서 순수자를 가리키며 의는 경험의식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심체는 경험적 선앙으로 말할 수 없이 무슨목으로서의 지선이지만 그 실존적 활동 양상은 의 문제이므로 결국 현실적 악의 문제는 의 문제인 셈이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악을 없애려면 의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즉 의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대학의 성의인 것이다. 그래서 제2명제를 유선유학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선유학 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꺼내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성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꺼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제3명제로 봅시다. 제3명제, 시선제약 시양지.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양지는 그 시비판단의 주체라고 했죠. 시비판단 주체. 시비판단 주체라는 것은 선악판단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제 제3명제의 의미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 실존적 인간은 당위적으로 선언적 무슨무학의 상태를 목적으로 지향한다. 무슨무학의 심체가 실존적 현실 속에서 드러나 연기되는 그 핵심 주체가 양지이다. 심체가 곧 이 양지지만 심체는 본질에서 말하는 것이고 양지는 실존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양지는 도덕주체 그 자체로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하는 도덕 판단의 능력을 가진 주체이며 그러면서도 본원적 심체 상태로 환원하려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질은 논리적으로 심지체의 차순이지만 도덕 현실 세계에서는 본질에 앞서는 실존이다. 이 실존 속에서 도덕 주체로서의 인간은 삶에서의 갈등을 겪는다. 불교에 비유하면 중생의 세간이다.
이 실존의 양지는 현실 세계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지학 시양지라고 한다. 자, 이제 제4명제 위선그악시 경물.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 경물이다. 그 내용을 봅시다. 그런데 최종 목적인 본원적 심체 상태로 환원하면 실존적 상태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선악이 실존적으로 처음 생기는 출발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성의에 대해 실존적 선악에서 다시 선음적 무슨목으로 향하는 공부의 측면이다. 그래서 도덕주체의 공부는 한편으로는 성의, 다른 한편으로는 경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공부이므로 제4명제를 위선각시 경물이라고 한다. 한편 도덕주체 자체로부터 공부를 말하는 각도가 있는데 그것은 곧 양제의 각도에서 말하는 치양제이다. 그러니까 이 제4명제에서 경물을 이야기했지만 왕陽明철학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공부는 치양제의 공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네 명제를 종합해서 말한다면 선악이 있는 실존적 존재가 선음적 무선목의 상태로 가는 공부는 성의, 경물, 치양지 이 세 각도에서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부의 세 측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의 완성 상태는 무선목의 심체로서 이것은 공부의 결과로 보면 실존적 존재의 선음적 환원이며 피안의 중지이다. 불교로 비유하면 부처의 경지이다. 산중의 꽃에 대한 비유로 말한다면 도덕주체가 꽃을 보기 전 산중에서 홀로 피고 지는 꽃의 상태는 도덕주체에게는 무슨무학의 선언적 상태이다. 꽃을 보고 의가 동하면 실존의 문제가 된다. 다시 꽃과 무관해져서 도덕주체가 고요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것이 곧 무슨무학의 선언적 상태에 내지는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부의 공효로서 어떤 그 노력을 들인 그 효과를 공유합니다. 공부의 공효로서 실존을 딛고 다시 본질을 정음하는 증명해서 심한 정음하는 경지, 곧 무슨목의 달관의 경지다. 그래서 참 이 왕陽明의 어떤 철학은 궁극적으로는 무슨목의 그 달관을 지향하는 무슨목의 달관의 경지를 지향하는 그런 그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그 왕陽明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천천교 다리에서 그 이야기할 때, 천천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전덕홍과 왕기라는 두 제자가 막 이제 질문했을 때, 그 전덕홍은 그 무성무학보다도 유선유학 그 어떤 그 실존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를 했고, 왕기는 무슨무학의 어떤 그 선언적 경지를 이제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 왕陽明은 이제는 둘 다 이제는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실존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의 노력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이제는 무슨무학의 그런 경지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슨무의 경지가 말하자면 심리체가 또 어떤 경지인가 하는 것도 또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陽明이제 양쪽을 다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현실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그 이상을 이제 지향하는, 그 이상은 무슨목의 달간의 경지인데 그 이상을 지향하는 어떤 이제 그런 측면이 왕陽明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삶을 통해서, 또 실존적 삶을 통해서는 항상 어떤 유순유학의 실존 상태에서는
선을 지향하고 이제 악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왕수인 철학을 주체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심체양지이고 공부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성의경물치양지이다. 이 중 핵심인 양지는 경험세계의 선악의 바다에서 그 선과악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실존 주체로서 선음체를 사유하고 지향하며 선언적 환원을 이루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사후의 제 문제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왕수인 철학을 요약하고 있다. 자, 그 이상까지 왕수인, 왕陽明이자 그 철학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그 왕수인, 왕陽明의 그 철학을 오늘 볼 수 있는 왕수인의 저작, 왕陽明진짜 저작에는 대학문, 전섬록, 왕陽明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문, 대학문은 왕陽明이 대학을 중시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대학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서술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제자는 이 대학문이 이제 그 선생님의 어떤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짤막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전섬록 이제 그 세상에 참, 왕陽明저작으로서 참, 흔히 참,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도 의록입니다. 의록. 그냥 왕陽明이 평소에 이제 강의한 것을, 마치 공자가 강의한 것을, 이제 논으로, 제자나 과학들이 이제 논으로 이제 정리했듯이, 왕陽明이 강의한 것을 제자나 과학들이 그 의록들을 논어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책명을 갖다가 전섬록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섬이라는 말은 논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전섬록의 전섬이라는 말은 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하기편에 정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의 충호 여붕교의 불신호 전불수포라 할 때 그때 이제 이야기된 것인데 그냥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정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을 스스로 발생한다. 남을 위해 일하며 성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친구와 사귐에 신의가 없던 것은 아닐까? 익히지 못한 바를 남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던가 또는 전한 것을 익히지 않았던가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는데 그때 전불수포란 말이 있는데 그 전불수포에서 그 전자와 섭자를 이야기해가지고 익힌 것을 이제 전한다는 이런 이제 취지가 되는 것이죠. 전섬록 이런 어떤 책이 있고 왕陽明전집은 이제 별도의 어떤 책이 아니라 이란 대학 전섬록 등 그 이외에 왕陽明의 어떤 문학적 작품 시와 같은 어떤 문학적 작품 등등 그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왕陽明관련된 글을 갖다가 다 종합해가지고 훗날에 특히 이제 최근에 모아서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모아서 이제 정리한 거 써서 왕陽明전집. 그러니까 왕陽明전집 안에 대학문, 전섬록, 왕陽明전집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왕陽明전집 안에 오늘날 정해지는 오늘날 최근에 정리됐습니다. 최근에 정리된 왕陽明전집 안에 대학문, 전섬록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떤 문학 작품 등이 다수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왕수인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상의 내용에 대한 마무리로 심학과 왕수인 철학의 철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의 철학사적 전개 과정에는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초월적 보편자 중심에서 주체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서양 철학사에서는 근대적 정신에 맹하는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인 코기토 중심의 방법적 회의로 봅니다. 중세의 신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넘어오는 철학사적 사건입니다. 중국 철학사에서의 경우로 볼 때는 리학과 심학의 관점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철학사적 사건은 아호에서의 주의와 육군의 만남이며 이는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중세와 근대의 만남입니다. 육구에는 중국 철학사에서 데카르트의 의를 지닙니다. 이러한 육구의 관점을 이어받은 철학자가 왕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수인은 육구인의 근대적 관점을 보다 정치하게 심화시켰으며 단순히 근대적 정신을 표출한 정도를 넘어서서 서양의 근대가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함으로 시작했듯이 유광의 심학은 리학이 추구한 초월적 천리를 주체의 내재적 방면에서 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같은 철학사적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본질보다는 실존을 중시하는 현대의 실존주의적 관점과도 폭넓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왕수인 즉 왕陽明의 철학을 칸트의 철학과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 그리고 실존주의 그래서 후슬,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의 철학과 비교하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왕수인의 삶과 사상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술한 중국 철학사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